인터넷 신문 인천인 대표로 있는 송정로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일보에서 올해 한 18년 근무했었는데요. 인현동 화재 사건 때는 청소년 담당, 그러니까 교육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 취재를 인현동 취재도 저의 담당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인천교육계연대라는 시민사회단체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인천일보하고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의 각 단체 한 분씩 우리 인천일보 지면에 네. 청소년의 문제나 대안, 교육 대안 네, 이런 것들을 한 달에 2번씩 네. 1년간 52회를 연재하는 새로운 기획이었습니다. 네. 그 멤버가 하필이면 그날 30일 날 서산의 개심사라고 MT를 간 날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날 취재를 못하고 밤에 연락을 받고 그 다음 날 부랴부랴 인천으로 와서 그 인현동 사건을 취재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때 저녁 때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육개혁 연대를 교육개혁 캠페인 하면서 네. 학생 청소년 문제 이게 또 중요한 화제였는데 그 이슈였죠. 그때만 해도 그때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문제 논의하고 있는데 이 현장 청소년들이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화재를 당해서 큰 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연락받았죠. 우리 그 사회부장한테 당시 사회부 차장 기자였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하필이면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이런 터져가지고 진짜 이거 우리가 빨리 다뤄야 될 현안이 닥쳤구나 이런 조급함이 들었죠. 네. 그래서 그걸로 그날 모임은 다 파했고 돌아갈 준비했고 그 다음날 짐 일찍 돌아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가서 그때 당시 인천여상 희생자가 가장 많아서 네. 인천여상의 선생님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그 참상 그리고 학생들의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생일이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숨진 학생 한 명이 취업도 다 잘 됐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와중에 그런 변을 당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 상당히 침통했죠. 현장 스케치도 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며칠에 걸쳐서 기획해보고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언론의 분위기라 할까요? 교육부에서는 거의 이제 많이 침묵하고 좀 쉬 덮으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언론은 사건 중심 샀을 것 같아요. 거기에도 물론 그때 뇌물도 받았고 거의 폐쇄명령이라는 거는 그때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깜짝 놀랄 일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만연했을 거니까 거기만 그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상적인 사회적 병폐가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지배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둔감하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때 사회부 기자들이나 언론 전반적으로 그랬고 지금과는 다른 그런 일상에 젖어 있는 취재 관행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교육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이 계속 그때도 뭐 팽배했고 지금도 뭐 크게 다른 건 없지만 그 당시에 그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대학 가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더구나 명문대 가는 건 극소수인 거고 실업계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여유공간이나 아니면 카운셀링이나 이런 진로교육이랄까 이런 것도 상당히 미비했어요. 사실은 교육적 문제가 본질적 문제죠. 해결을 좀 더 거기서 찾아야 되고 사실은 우리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구나 입시 위주의 교육이 중점을 잃었죠. 대학 가는 소수 그리고 명문대 가는 소수를 위한 초점인 교육 조정 거기에 주로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사실은 교육 받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뭐 실업계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 급히 자기 생계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많은 그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이나 상담이나 뭐 대안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실업계로 뭉뚱그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교육도 많이 변화되고 사회도 많이 변하고 직업 분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본질적인 학교를 즐겁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많이 그때도 초점을 맞춰야 되고 얘기를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그렇게 거의 나오지는 않았죠. 그냥 화제의 문제고 뇌물의 문제고 그런 문제에만 북한에서 처리가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세월호처럼 어떤 국가기관의 문제나 네. 이런 문제까지 나아가지도 못한 거고 네. 단지 공무원들이 징계받고 그때 뭐 60여 명이 입건됐더라고요. 경찰 공무원, 구청 공무원들. 그래서 그 사람 끝난 건데 사실 사회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충분히 그 시점에서 점검하고 정말 개혁적인 혁신적인 대안이 그때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이지만. 왜 이제 지역 언론과 또 시민단체들은 그럼 왜 이걸 다시 기억하고 다시 제대로 이제 알리고 왜 이런 노력들이 왜 이제 부족했는가? 그때 그 언론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되고 문제 따질 건 따지고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육청의 어떤 폐쇄적인 그런 문화, 어떤 이 사건의 본질을 좀 맞서려는 그런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 역시 뭐 저도 인천일보에 있었지만 인천일보도 그렇고 언론계 분위기도 그렇게 심도 있게 교육의 문제를 아니면 그런 사회 문제는 뭐 다룰 수 있겠지만 교육 문제만큼은 그렇게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했었던 거죠. 교육이라는 게 수십 년 동안 좀 현실에 좀 안주한 측면도 있고 그걸 깨려는 노력은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쉬움을 느끼고 계신 그때 기억으로는 이 사건 자체가 지역의 문제에 국한됐었어요. 이게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전 사회적인 그런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이런 거를 크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슈화하기에는 어떤 시민적 반응이랄까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봐요. 그냥 그렇게 묻혔던 거겠죠. 네. 어떤 지역의 한계일 수도 있고 네. 언론의 한계일 수도 있었던 거죠. 22년 전 일인데 네. 좀 단편적으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총체적인 우리 그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인데 네.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관의 그런 부실한 행정이 드러난 거고 사회적으로 돈과 양식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아주 표피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지금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범법행위나 그걸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회는 돈 운전 위주로 돈이 황금 만능주의가 돼가고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한 거고 교육적으로도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가고 스카이캐슬로 상징되는 게 더 심화된 거잖아요. 더 고급화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경제력으로 대학을 가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 힘을 모아가는 그런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겠다. 저 사건이 인천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보라 하는 시점으로 잡아서 반성의 계기로 삼고 뭔가 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자 하는 그런 시발점을 삼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